당신이 먼저 문화를 바꿔라. 제가 고등학교 때 어울렸던 친구들은 밥을 먹을 때도 옆에 책을 펴놓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오답노트를 보았습니다. 혹시 조금 과한 것이 아니냐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러웠고 즐거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은 밥을 먹으면서도 책을 보는 것이 우리의 문화였다는 사실입니다. 유교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는 장유유서가 자연스럽고 티베트 사람에게는 명상이 익숙하듯 공부와 함께하는 쉬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속해 있는 문화는 어떤가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 추구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공부하는 티를 낸다고 눈을 흘기는 환경은 아닌가요? 문화는 집단적인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을 지닌 채 꿈을 이룰 수 없듯 최선을 다하기 어려운 문화에 젖으면 성공이 어렵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날카로운 지적대로 많은 사람들은 탁월함을 기대하는 환경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문화를 당신이 먼저 바꿔보세요. 만일 저항이 심해 뜻을 이룰 수 없다면 환경이나 사람을 바꿀 차례입니다. 외톨이가 될까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유상종, 당신의 의지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곧 모여들 것입니다. 365 공부 비타민, 당신이 먼저 문화를 바꿔라의 한 대목으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 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오늘은 이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닉네임 공부 김원민을 사용하시는 분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이별 후에 흔들리는 공부, 사랑으로 인한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지 도와주세요. 원래도 힘든 공부가 이별로 인하여 한 글자도 읽거나 하지 못하니 참으로 답답하고 힘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날로부터 지금 벌써 사흘, 나흘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 사이에 좀 나아지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답변을 빨리 드렸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연애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 상당한 변수를 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싸우기만 해도 공부하는 데는 많은 지장이 되잖아요. 크게 싸우면 싸우는 것만으로도 한 이틀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싸운 당일날 전화통 붙잡고 한참 떠들고 그랬던 여파가 있어 다음날 피곤해서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적어도 싸우는데 하루, 화해하고 화해하는데 하루, 아무리 적게 잡아도 크게 싸우면 이틀은 날아가죠. 그러면은 한 5번만 크게 싸우면은 수험생활에서 열흘이 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연인관계에 싸우기만 해도 공부에 지장이 되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신 분이라면 얼마나 그 공부가 힘들지, 그리고 얼마나 힘드셨기에 또 이렇게 질문을 주셨을지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선 선생님이 어떤 공부를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편의상 뭐 고시든 공무원 시험이든 합격을 목표로 하는 그런 시험을 공부를 하신다고 전제하고 말씀드릴게요. 이별한 뒤에는 공부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거는 사람 다 그렇고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경우의 수를 나눠 생각해 보죠. 만약에 그분이 혹시나 돌아오실 경우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잘못 생각했어, 너밖에 없어 라는 말을 하면서 돌아온다고 하셨을 때 그때 딱하니 혼자서 합격을 해 놓으시면은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고맙다, 미안하다, 네가 힘든 기간에 내가 옆에 없어져서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마워하겠죠? 돌아온 후에 만약에 이렇게 지금처럼 공부가 잘 안 돼서 시험을 제대로 합격하지 못했다,
그래서 돌아오신 후에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하면 나 이렇게 똑같아. 아직 합격은 못했어. 라고 하면은 글쎄요. 혼자서 합격해놓는 편이 더 좋습니다. 돌아오실 경우에도 그렇고요. 만약에 그분이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으시면은 선생님이 합격하시는지 하지 않는지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남의 얘기예요. 어떤 경과로 헤어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연이 한번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가면은 합격 여부는 떠나간 배입니다. 선생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선생님의 공부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선생님께서 혼자 마음이 아파서 공부도 못하고 쩔쩔매다가 혹시나 시험에서도 안 되면은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요? 그리고 그분이 떠나가셨으면 선생님께서는 이제 다른 분을 만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인연이 닿아서 오실 텐데 혹시나 공부를 어려워해서 시험에 합격 못했다. 그러면은 새로운 분을 만났을 때 왜 시험에 합격 못했어? 라고 하면은 내가 전에 누군가를 만났었는데 그 사람하고 헤어져서 이별을 하고 나니 그 이별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때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지금도 이렇게 공부 중이네? 라고 이야기하면은 누가 좋아할까요? 결국 지금 헤어지신 그분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아니하든 어느 쪽이든 선생님께서는 하등 공부 열심히 하셔서 합격을 하는 편이 이익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성적인 이야기죠. 당연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합격하는 게, 공부하는 게 답인데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주신 걸 테고요. 이별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최고의 약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 약이죠. 시간이 지나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선생님께서 얼마나 많은 연애를 하셨는지 저는 뭐 알 길이 없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처음 하는 무언가는 다 충격적이고 기억에 많이 남고 그렇잖아요.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그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것과 비슷해요. 어렸을 때는 엉덩이에 주사 맞으면은 어마어마하게 무섭죠.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바지 한쪽 한 절반쯤 쓱 내리고 주사 그냥 따끔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모든 일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별도 마찬가지이긴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 선생님께서 엄청나게 괴로워하시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그 시간을 어디까지 단축시킬 수 있느냐죠. 결국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별의 상처가 아물긴 아물 텐데 그 아무는 기간을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공부에 빨리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있는 모든 방법이 다 선생님께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시는 것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괜찮다 여겨지시는 것들은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그중 하나만 제대로 효과가 있어도 선생님 공부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술은 드시지 마세요. 이게 사람이 대부분의 경우에 이별을 하고 상처를 입으면 술이 생각납니다.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그 감정에 젖어서 막 수다도 떨고 싶고 울고 싶고
내가 이래 이래 했는데 넌 어쩌느냐. 그 상태에서 전화도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지 마세요. 술은 사람의 자존감을 조금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 마시면은 견딜만 한 거거든요. 하지만 술에서 깨면은 오히려 자존감이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괴롭죠. 괴로우니까 또 술을 마시고 싶고, 술 마시면 감정에 젖어서, 그랬다가 술에서 깨면 또 괴롭고, 그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술은 드시지 마세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조언해드리는 한 가지 방법은요, 밥을 드시지 말라는 겁니다. 곡기를 끊으라는 거예요. 단식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지인 중에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헤어졌어요. 밥을 안 먹는다고 땡깡을 부렸습니다. 입맛이 없겠지요? 당연히 밥 생각도 나지 않고, 사실 헤어지자마자 와가지고 밥을 평소에 먹는 것처럼 고봉에다가 퍽퍽 담아 먹는다. 그럼 뭐 그렇게 사랑하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친구는 많이 사랑했고 힘들어했기 때문에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를 먹지 않고 이틀을 먹지 않고, 근데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릇에다가 밥을 조금 담아 먹었는데 그 밥이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양푼에다가 밥을 담고요, 고추장을 넣고 참기름을 넣고 비벼서 한 대접 가득 먹으니까 배가 든든해지는 게 내가 뭘 그리 아파서 힘들어했나 싶더랍니다. 괴로워서 입맛이 없으시고 힘이 없으시다면은 한번 단식을 해보세요. 배는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고 꼬로록 소리를 냅니다. 우리가 이별로 아무리 힘들어해도 우리 몸은 열심히 제 할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제 할 일을 하고 있으니 선생님께서도 선생님이 할 일을 하셔야죠. 하루, 이틀, 길어야 3일 단식을 해보시면 그 단식 후에 이별의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되었다는 것을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더 바쁘게 살아보는 겁니다. 이게 머릿속에 헤어진 그 사람이 생각난다는 거, 자꾸 떠오른다는 거는 결국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신경세포에 그 사람에 대한 게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우리 머릿속을 꽉 잡고 있어서 공부에 대한 거, 다른 생각이 들어갈 틈을 일체 주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은 우리 뇌는요, 예측 가능한 범위 외의 일, 그러니까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날 때 그것들을 훨씬 더 잘 기억합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쭉 가다가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 뇌는 놀라거든요. 그리고 그 장면이 우리 머릿속에 꽉 들어차는 거죠. 이것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트라우마입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데서 친한 사람을 잃는다든지, 아니면은 직장에서 쫓겨난다든지, 큰 실패를 겪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뇌는 그것에 사로잡힙니다.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무의식 속에서는 저 사람과 계속 오래도록 함께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별한 후에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습니다. 나랑 오래 갈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순간 없어지는 거. 그래서 뇌가 예상했던 것에서 벗어나는 거. 그 순간 우리 뇌는 그 사람을 더 많이 기억하는 거죠. 이 뇌신경세포를 그 사람에게서 뺏어와 공부에 대한 것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면은 더 바쁘게 사는 방법이
괜찮습니다. 생각을 안 해야지, 그 사람 생각 안 해야지, 생각 안 해야지 한다고 생각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코끼리를 생각 안 해야지 했을 때 코끼리가 생각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 안 해야지 하고 결심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할 시간이 없게끔 다른 일들로 꽉꽉 채우세요. 공부를 하시면은 공부를 해야 될 분량, 그러니까 시간당 읽어야 될 페이지라든지 풀어야 될 문제집의 쪽수라든지 들어야 할 인강의 숫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늘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면 좋습니다. 훨씬 더 타이트하게 만나세요. 그 밖에 다른 무엇 해도 좋으니 지금보다 의도적으로 훨씬 더 바쁘게 선생님의 일과 공부에 집중해 보십시오.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땀을 뻘뻘 흘려서 빡세게 운동을 하고 나면은 머릿속이 리프레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싹 사라지죠. 저는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이별에 대한 건 아니었는데 머릿속에 잡생각이 너무 많아서 밤에 기숙사에 살다가 기숙사에서 나왔습니다. 서울대 기숙사는 그 지하철 2호선에 낙성대역이 있어요. 낙성대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한 10분 정도 올라가면 기숙사가 있는데 한밤중에 기숙사에서 나와 무작정 걸었습니다. 낙성대에서 서울대 입구역으로 와서 서울대 입구역에서 숭실대 고개를 지나 직진해서 한강 철교까지 갔습니다. 걸어가니까 해가 뜰 무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강 철교 다리에서 해가 뜨는 거를 보았습니다. 한 4시간 걸었나 5시간 걸었나. 사람의 몸이 사실 굉장히 약합니다. 잡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4-5시간 걷고 나니까 싹 사라져요. 그냥 기숙사에 돌아가서 자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첫 차가 뚫리기 기다렸다가 지하철을 타고 돌아와 쓰러져 잤거든요. 이별 상처를 잊고 싶으시다면 더 많이 움직이시고 일상을 더 빡빡하게 하시고 운동을 하십시오. 땀 흘리면은 좀 낫습니다. 3번째 방법은요, 집착을 버리시라는 겁니다. 사실 헤어지고 나면은 다양한 생각들이 들잖아요. 저만한 사람을 다시 만나기 힘들 거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이쁜 사람, 가장 멋진 사람이다. 다시 없을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괴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헤어진 이 사람이 나의 베스트라고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고 계속 생각을 되새김질하는 거고 그것을로 우리는 집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헤어졌다는 거는, 그래서 돌아오지 않고 영영 갔다는 거는 그분이 선생님이 만날 운명의 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짝이라면 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곧 선생님께는 더 맞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 인연이 갔으면은 다음 인연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인연에게 최선의 상태로서 우리 자신을 내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 사람을 기다리기 위한 최선의 자세가 뭘까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래서 합격하는 거. 그렇습니다. 다음에 올 인연이 어떤 사람이든 전 인연에 괴로워서 공부가 안 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 사람을 위해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복수심에 불타서 내가 반드시 꼭 합격해서 나를 버리고 간 이별한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도 집착의 하나예요. 그 사람에 대한 복수심을 가슴에 품고 있든, 그 사람이 베스트라는 생각을 가슴에 품고 있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집착입니다. 이미 이별했으면은 남이에요. 문이 하나 닫히면 다른 문을 바라봐야 하듯, 인연이 가면 다음 인연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인연이 우리에게 돌아오죠. 손 안에 쥔 것이 이미 흘러나가 버렸는데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놓쳤으면 손을 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분이 오죠. 헤어졌으면 이제는 그냥 남입니다. 그리고 혹시 훗날 돌아오더라도 돌아온 그분이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롱런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만났었는데 헤어졌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런 기억은 사실 별 도움이 못 됩니다. 싸웠던 기억, 나를 찾던 기억, 혹은 내가 찾던 기억, 이런 것들이 관계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 선생님이 이별을 하셨으면 그분은 간 겁니다. 다음 사람을 기다리셔야 되고 집착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집착을 버리느냐?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지금 선생님 마음속에는 부정적 감정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게 슬픔이든 아쉬움이든 괴로움이든 후회감이든 하여튼 부정적인 감정들이거든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그 에너지가 무척 자극적이고 강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을 꽉 잡고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 분에 대한 기억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감사를 해보세요. 첫 번째는 그분 덕분에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되새겨보시고 나를 성장시켜줄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에 나와 그동안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바뀐 지금의 나를 비교해보세요. 그러면은 배운 것이 있고 성장한 것이 있고 달라진 것이 있을 거잖아요. 더 많이 참게 되었을 수도 있고요. 싫어하는 음식을 참고 먹는 법을 알았을 수도 있고, 혹시 선생님이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음악이나 영화를 그분 덕분에 좋아하게 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꼽아보면서 감사하십시오.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하고요. 그리고 성장한 덕분에 선생님은 더 선생님과 맞는 분, 그리고 더 나은 분을 만나게 될 테니까 말이죠. 두 번째는 선생님이 가진 좋은 추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좋은 장소에 놀러 갔던 것이건,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것이건, 아니면은 사진이든, 그렇게 하나하나 쌓은 좋은 추억들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적어도 나중에 먼 훗날 지금 이때 흘렀던 음악들이 라디오에서 나왔을 때 옛날 생각을 하시면서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쌓을 수 있었던 좋은 추억들에 대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긍정적 마음으로 바꾸면 그분이 머릿속에서 슬슬 떠나가십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너무 괴로우시면은 밥을 끊어보세요. 두 번째, 일상을 더 바쁘게 살아보세요. 세 번째, 집착을 놓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대체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연애는 굉장한 변수입니다. 좋은 분을 만나 도움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싸우거나 헤어지거나 엄청난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만나는 인연이 내 공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시생이든 수험생활이든 아니면 예전에 고3에 올라가든 연애를 하면은 이 부모님들이 걱정하시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인생에서 공부처럼 배워야 하는 중요한 과목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사랑과 일을 병행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 이별과 일을 병행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평생을 사랑하며 살 테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언젠가는 이별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연애를 하는 것이 공부에 방해가 될 여지는 있지만, 하지만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 연애를, 사랑을 언제까지 미뤄둘 수만은 없는 거죠. 선생님, 이별을 공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별과 공부를 병행하는 법을 공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맞지만 그 시간을 앞당길 수 있어야 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앞당기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인생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배워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지금 배우고 계신 게 아닐까요? 이별의 아픔을 잊고 열심히 공부에 매진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네요. 공부를 하시면서 연애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brunch.co.kr/스틸얼라이브31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할 공부를 자꾸 내일로 미루는 분들,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불안한 분들, 공부 계획은 세우지만 당장 그 계획을 실천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인터넷에서 365 공부 비타민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